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2025년에 들어와 가파르게 상승하던 배당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소강 상태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역시 내가 사니까 주가가 안 오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투자한 기업을 들여다보고 투자할 기업들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에 2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간 배당 기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소개할 기업이 많아서 빠르게 설명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K는 기업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6년까지 최소 배당금 5,000원을 지급하기로 공시한 모습입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1,5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배당금은 8월 30일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2025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최소 배당금을 설정한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시 투자를 고려해봐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중에서 유일하게 중간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 1년에 4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26년까지 최소 배당금으로 650원을 지급하기로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중간 배당금으로 250원을 8월 23일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중간 배당금도 250원을 지급하기로 공시했으며 예상 배당금 지급일은 8월 20일입니다. LG유플러스의 2025년 중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8월 1일에 보유를 하고 계셔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K가스는 2024년에는 배당금 동결을 했으나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보여왔던 기업입니다. 2022년부터 중간 배당을 지급했으며 배당 정책도 기존 별도 순이익의 20%에서 연결 순이익의 25% 이상으로 변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보였으나 2025년에는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기대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2,000원을 8월 19일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도 중간 배당금으로 2,000원을 지급하기로 공시했고 7월 31일에 보유를 하고 계시면 8월 14일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원은 꾸준한 배당 성장을 보여주다가 2024년에는 큰 폭으로 배당 삭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도 배당 성향을 크게 상향시키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450원을 8월 13일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도 중간 배당금으로 450원을 지급하기로 공시한 바 있고 예상 배당금 지급일은 8월 14일입니다. 2025년 중간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7월 29일에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2024년에 배당 삭감을 보였기 때문에 우려스러울 수 있으나 2025년에는 다시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쇠석유는 배당 성향이 매우 높은 기업이고 3년 평균 배당 수익률도 8%를 넘기면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변동성은 있으나 점진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배당금은 25,000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2,000원을 8월 16일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도 중간 배당으로 2,000원을 지급하기로 공시했으며 예상 배당금 지급일은 8월 14일입니다. 2025년에 들어와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오랜 기간 중간 배당을 지급해오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프라 펀드입니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배당 성장을 보이며 주가 상승을 동반했던 모습입니다. 다만 2024년에는 배당 삭감이 나타나며 주가 조정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6%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보여왔던 기업이고 2025년에는 배당 동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간 배당으로 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배당금 지급일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과거 지급일을 미루어 보아 8월 29일에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T엔진은 꾸준하면서도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향도 안정적으로 50%를 넘겨주고 있으며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도 5%를 넘기면서 매력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1,200원을 8월 28일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중간 배당은 공시하지 않았으나 2024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NG의 2025년 배당금은 5,60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4% 이상의 배당 수익률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크레버스는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비과세 배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미루어 보아 당분간은 비과세 배당을 지속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비과세 배당을 없앤다는 말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500원을 8월 26일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중간 배당 기준일은 지났으나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일은 공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2024년과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우전기는 배당 투자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조용하고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오던 기업입니다. 2024년에 배당금을 크게 성장시키면서 배당 투자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8%를 넘기면서 매력적인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실적이 크게 성장해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에 의해 주가도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우전기는 자사주도 10% 넘게 보유하고 있고 주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간 배당 기준일은 지났으나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일은 공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배당 성장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에는 1,2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2024년에는 5,3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4년 만에 4배가 넘는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파른 배당 성장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이 20%도 되지 않는 모습을 미루어 보아 추가적인 주주환원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자사주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재무 건전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특이하게 중간 배당금을 10월에 지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4년에는 2,400원의 중간 배당금을 10월 29일에 지급한 바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까지의 현대엘리베이터는 고배당주가 아니었으나 2023년에 배당금을 크게 증가시키며 고배당주에 합류한 기업입니다. 25년 1분기에 자본준비금 3천억 원을 감액하여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모습이고 2025년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배당 지급 여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사주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배당금을 이미 너무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당 성장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1,500원을 8월 2일에 지급한 바 있는데 2025년 중간 배당에 관한 공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2024년과 동일한 중간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중간 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공시한 기업입니다. 2025년에는 총주주 환원율 30% 이상을 목표하고 있고 3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1,000원을 8월 13일에 지급한 바 있고 2025년 중간 배당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배당금은 2024년과 동일하거나 상승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2024년에 큰 폭으로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 주주환원율이 6%에 불과했는데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2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2배로 증액시킨다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250원을 8월 14일에 지급한 바 있고 2025년 중간 배당금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2024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방금 전에 확인한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입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연평균 현금 배당 20% 확대 등을 통해 주주 환원율을 25%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배당 성장률 20%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100원을 8월 14일에 지급한 바 있고 2025년 중간 배당금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2024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단자는 고배당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2024년에 큰 폭으로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2026년까지 연결순이익의 3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연결순이익의 16% 수준으로 주주 환원을 했기 때문에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350원을 8월 7일에 지급한 바 있고 2025년 중간 배당은 700원을 7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KCC글라스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 삭감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삭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간 현금 배당을 2,000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당 정책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은 안정적이지만 실적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 반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800원을 7월 31일에 지급한 바 있고 2025년 중간 배당금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2024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C는 앞에서 확인한 KCC글라스와는 다르게 점진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소 배당금으로 6,000원을 지급하기로 설정했으며 별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긴다면 영업이익의 10%를 추가 배당하겠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25년 1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617억 원을 기록하면서 24년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1,000원을 8월 7일에 지급한 바 있고 2025년에도 중간 배당으로 1,000원을 8월 29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KCC의 2025년 중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7월 29일에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진양산업의 배당 수익률은 3%대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배당 성향은 낮아지는 것을 미루어 보아 실적 성장도 동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양산업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도 되지 않으면서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재무 건전성도 좋고 규모에 비해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50원을 8월 6일에 지급한 바 있고 2025년 중간 배당금은 50원을 8월 5일에 지급하기로 공시한 바 있습니다. 진양폴리는 앞에서 확인한 진양산업과 마찬가지로 진양홀딩스의 자회사이고 진양홀딩스는 KPX홀딩스의 계열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으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점진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당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진양산업과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진양폴리보다는 진양산업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50원을 8월 6일에 지급한 바 있고 2025년 중간 배당금도 50원을 8월 5일에 지급할 예정인 기업입니다. 마지막은 JS코퍼레이션입니다.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낮은 것을 미루어 보아 추가적인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중간 배당으로 일반 주주들은 400원을 지급했고 최대 주주는 200원을 지급하는 차등 배당을 보이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2024년에 회사를 합병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2025년 중간 배당금은 2024년에 비해 삭감된 2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부채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니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2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중간 배당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온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배당 지표를 참고를 하시되 앞으로의 전망과 주주 환원 정책을 살펴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본 중간 배당주 외에도 추가적으로 30개 기업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남은 기업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